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소방시설법에 대한 기본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시설법에 대한 목적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그 다음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 다음 피난구조설비, 그 다음 소화용수설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방화문과 그리고 방화 셔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방시설 등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다 그 대통령령으로, 밑에도 있지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대통령령이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기존에 있던 화재 안전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그리고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요. 이제 기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능 기준에 따른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이나 뭐 특정한 수치,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제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합쳐서 화재 안전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법에 나오는 그러한 그 용어들의 정의를 같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이제 설립을 하겠죠. 그때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의 동의를 받냐?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해주는 그 실시자가 누구냐?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건축물 등의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된 것은 바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6번째 보시면,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기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이제 내용 밑에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이 잘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떤 설비냐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소방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자, 여기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그런데 여기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신축인 경우,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경우, 새로 짓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만. 자, 신축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바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밑에 이 내용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 위주 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소방서장에게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그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 위주 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할 때도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성능 위주 설계 신고, 변경 신고 및 사전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위주 설계의 기준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암기하셔야겠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뭐 시골에 가보면 왜 혼자 있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자, 그게 어떤 설비들이 있냐면 소화기, 우리 왜 가정에서 쓰는 분말 소화기 있죠? 그 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말 소화기. 자,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게 어떤 주택이냐? 바로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예요. 예,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입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이게 법이 또 개정될 거예요. 몇 년 후에 개정이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일단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5번째 보시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나머지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입니다.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먼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준보다 더 강화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더 세진 거예요.
자,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변경 전 거를, 그러니까 강화되기 전 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런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자,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설비들. 첫 번째, 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리고 피난 구조설비. 이러한 설비들은 있죠. 이러한 설비들은 새롭게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밑에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 그래서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예시로 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첫 번째 보시면 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그다음 비상경보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더 세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실게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화재 가능성이 낮은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그 다음 화재 안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마지막으로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더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자,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한 번 이상 정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나 보세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지사항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 거죠. 첫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이런 금지사항이에요.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예요.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금지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것보다 낮은 등급인 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냐? 여기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이걸 그러니까 심의하는 건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낮은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돼요. 이것들.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염.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일단 방염 성능 기준 이상,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염 성능 기준 이상. 그때 방염 성능 기준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방염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염 성능의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누가 실시하는? 자, 실시자. 방염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염 성능 검사는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염 성능 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령. 자, 다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도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요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 이행 계획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 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세요. 자,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예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자,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것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소방시설 관리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돼요. 2년이 경과하면 관리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사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격의 취소와 정지입니다. 이건 소방시설 관리사의 취소와 정지 사유가 되는 것들이죠. 자, 보시면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1년 이내에 자격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연히 취소죠. 그죠? 당연히 취소죠.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경우 취소예요. 그리고 동시에 2 이상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년 이내에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거죠.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아니면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하는 거죠. 자,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예,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누구한테 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예요. 자, 그리고 업종별, 기술 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 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이때는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좀 전에 했었던 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였죠. 자, 이번에 보시는 거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이에요. 업. 이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관리업의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똑같죠, 아까랑. 소방시설 관리사랑 똑같아요. 결격 사유가.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되죠. 이건 뭐예요? 소방시설 관리업은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임원 중에서, 사람 임원 중에서 1부터 4까지, 여기 저거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 임원 중에서. 자, 그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일단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한다. 자, 이거예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그것도 시도지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그럼 어떤 사항이 변경됐을 때 신고를 하느냐? 그게 이런 거죠. 명칭,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이런 사항들이 변경됐을 때 그때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되는 사항도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사항이 변경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지 이거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자, 지위 승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승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럼 어떤 경우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승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넘겨준 거죠. 넘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법인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뭐한 경우? 합병한 경우. 둘이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병했을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 뭐한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종전의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자, 이게 뭐예요? 지위 승계 신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위 승계 신고는 바로 시도지사에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그래서 지위 승계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한 사항. 자,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일단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형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자, 어떠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냐?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알려줘야 돼요. 다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됐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벌금 받아요. 벌금.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관계인에게 전부 다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취소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등록 취소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했을 경우 한 번에 그냥 취소입니다. 취소.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결격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아까 봤죠? 결격 사유.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되었을 경우 마찬가지 바로 취소예요.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인 경우와 영업정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과징금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과징금 처분. 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영업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딱 받은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거를 면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자,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제 징수했을 때 그때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얼마다? 3천만 원 이하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기억하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 이거 아시겠죠? 과징금 처분.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형식 승인. 자, 보세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형식 승인은 소방청장에게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자, 다만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용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입할 때 아시겠죠?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뭘 받아야 돼요? 또 제품 검사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형식 승인 받은 거고요. 실질적인 제품 검사도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제품 검사. 그죠? 그 다음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 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항들은 쭉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형식 승인의 변경입니다. 자, 아까 형식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소방청장에게 받는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자, 변경하려면
형상, 형태, 그죠? 물건의 형태, 소방용품의 형태를 자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소방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승인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 승인도 누구한테? 소방청장에게 받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승인의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의 취소가 나옵니다. 형식 승인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제품 검사의 정중지,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 어떤 사유가 있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이건 무조건 취소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받았거나, 자, 부정한 방법으로 받잖아요? 이건 무조건 취소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이것도 취소죠.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취소입니다. 취소. 그리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다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제품 검사의 중지. 자, 중지 처분을 받는 것은 뭐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것들, 중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품 검사 시 기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것도 6개월 이내에 제품 검사 중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와 그리고 중지받는 경우, 이 두 가지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우수품질.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인증을 받는 건데 그 우수 품질 인증을 누구한테 받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청장에게 받습니다. 소방청장. 그래서 소방청장은 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인증. 우수품질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수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소방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방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티커를 붙이는 거, 스티커. 붙이는 겁니다. 우수품질 인증 받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죠. 이런 사항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에 관련된 사항이죠. 청문. 자, 청문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떠한 사항들을 취소할 때 그때 청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청문을 누가 하냐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청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냐? 다 보세요. 취소. 다 취소. 그죠? 취소. 이런 경우 다 청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인 경우, 그리고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의 취소, 그리고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대표적인 취소하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청문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취소하는 경우는 청문을 반드시 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자,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소방청장이 자, 어떠한 업무를 자, 위탁할 수 있어요. 어디에 위탁하냐면, 자, 다음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가 있냐? 대표적인 것이 방염 성능 검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승인, 형식 승인의 취소, 뭐 우수품질 인증.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형식 승인이나 변경 승인이나 뭐 우수품질 인증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전부 다 소방청장에게 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업무를 소방청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를 누구한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승인을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여기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승인하는 그 중간 절차는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똑같아요. 뭐 소방청장이 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벌칙. 자,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 가장 큰 벌칙은 이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자, 이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1번 이거 이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이러한 행위를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망. 자, 사망했다. 사망했을 경우는 더 큽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중죄.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 그죠? 이러한 행위를 해서.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 자,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 여기 볼까요? 자,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예,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자. 그죠? 이런 것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관계인이 이행 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이거 뭐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죄, 중죄죠.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뭐다 다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바로 그 관리사증이 취소가 되면서 벌금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되면서 벌금까지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2 이상 업체에 취업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취소도 되고 그리고 벌금까지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을 표시하거나 이거 거짓으로 표시한 거지, 거짓으로. 그리고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이런 것도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여기 4가지가 있네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바로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아니면 뭐 방염 성능 검사를 할 때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체크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더 있죠, 내용. 총 15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암기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 암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린 것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보셔야 돼요.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사항들도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라는 거죠. 그죠?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의 내용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법 기본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